여기 근대의식이라 나오는데 이것은 뭐 자유, 평등, 인권, 민권, 그와 같은 서양에서는 이제 자리 잡은 근대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오픈되고 나서 서양의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평등의식이 자리 잡는데 앞서 배웠던 갑신정변,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었죠. 또 동학농민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었고 앞선 이런 노력들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반영되냐면 신분제가 공적으로 폐지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것이 갑오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 사건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 갑오개혁에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된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앞서 배운 관민공동에 있죠. 독립협회가 있었던 만민공동에 관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관민공동이라고도 한다 그랬었는데 그때 첫 번째 연설자가 백정입니다. 요게 그 사진인데 앞서 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민공동회를 하는데 관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 부르고 요 연설자 보면은 요 사람이 이제 백정 출신이에요. 요 당시에는 이제 갑오개혁으로 법으로 백정이란 신분은 사라졌지만 백정 출신이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연설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나라 이롭고 백성이 편안한 길은 관민이 합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이 사람 이름이 박성춘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백정이 뭐였어요? 조선시대 때 최하층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면 사람을 죽여도 될 정도로 아주 최하층민,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천민이 백정이었는데 그 출신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정도로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왜 앞서서 법적으로 평등이 이미 이뤄졌고 의식적인 면에서도 상당수 백정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독립협회에서도 이런 운동들 하게 됐죠.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이런 자유, 평등, 이런 민권, 근대의식이 자리 잡는데 크게 확산하는데 기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표로 만든 게 이겁니다. 갑신정변 때 혁신정당 14개조에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실패했고 동학농민운동도 실패했었지만 폐정개혁안 12조에 신분제 폐지할 것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반영이 된 것이 갑오개혁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로 한 이유가 이 사건과 이 사건 때 주장했던 것이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라고 우리 정치사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평등이 완성이 되었어요. 신분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신분일지 몰라도 의식적인 면에서 그 평등이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평등이 자리 잡기 위해서 그 사례가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연설하는 부분에서 의식적인 면에서 법적인 걸 떠나서 의식적인 면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뒤를 이어서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그런 의식적인 평등이 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다는 내용이 이 부분이고 참고로 이 박성춘 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할 정도로 시대가 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이 자리 잡으면서 여성이 남성의 어떤 부속물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여성의 의식,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권 통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제 북촌, 지금 북촌 한옥마을로 유명한데 여기 여성들이 발표한 것으로서 여성의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발표문을 여권 통문이라고 합니다. 여권 통문. 문명 개화한 서양 같은 나라를 보면 남녀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학교에 다니고 재주를 다 익히고 부부가 돼서도 평생 살더라도 사나이 남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발표했던 부분 여권 통문 최근에 세계 교과서에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좀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에는 국학 연구가 이제 활발히 벌어지는데요. 국학이라는 것은 나라랑 관련된 학문, 국자 들어가는 학문, 국사, 국어
이런 부분이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식이나 애국심 고취시키는데 요거만큼 좋은 학문이 없거든. 한국사, 한국어.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먼저 역사 연구, 한국사 연구죠. 그래서 신채호랑 박은식을 기억해줘야 되는데 특히 신채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채호는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자 마지막에는 이제 독립운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영웅들의 전기문을 많이 썼어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최영 장군 있죠. 최영 장군이 최도통이라고도 부르거든. 최도통전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어떤 역사를 쓰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한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쓴 사람이 신채호다. 신채호. 이 사람이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근데 신채호가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들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망하거나 발전하게 된 역사 있죠. 다른 나라 흥망사, 흥하고 망한 역사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런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 월남 망국사. 월남은 우리 월남 쌈밥 이렇게 하잖아요. 월남 국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남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망한 역사랑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를 건국한 3명의 영웅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쓴 이유는 다른 나라의 망한 역사랑 다른 나라가 흥한 역사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 역사 연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나라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쓰면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신채호라는 거. 또 신채호는 독사실론으로 유명합니다. 독사실론은 하나의 책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기재한 글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요거를 기재를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 기재한 독사신론인데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사료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에 신채호가 독사신론이란 이름으로 글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국가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를 서술해야 된다. 한마디로 흥하고 망한 것을 써야 된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민족이라는 거.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민족의 국가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많이 나온 단어가 민족이죠. 그래서 이 독사실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역사를 쓸 때 민족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민족이 역사의 주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쓰다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한 사람의 영웅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신채호는 민족을 중심에 두고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써야 된다 해가지고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신채의 독사실론은 역사의 주인공, 주체로 민족을 설정하고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민족을 중심에 두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채호 독사신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지금 우리 역사도 잘 보면 우리 민족 위주의 역사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왕이 있지만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한국사. 그래서 그런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독사실론이다. 그리고 국문연구소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국문은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 그래서 주시경이나 지석영 선생님이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문학 부분입니다. 새로운 문학 형식이 발달을 하는데 이 새로운 소설, 새로운 시, 이런 새로운 서양과 비슷한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쭉 읽어보기만 하세요. 이인직의 혈인후, 피눈물이란 뜻이에요. 눈물로 피눈물.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금수는 동물인데 요 그림을 보면은 동물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 상황,
일제 상황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빌려서 그 당시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글이 소설이 금수회의록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정도 좀 알아두고 피눈물, 혈인후 이런 게 있고 신체시 새로운 형식의 시가 쓰여졌는데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쓴 해에게서 소년에게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노래도 만들었는데 요거 제목을 썼었고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시라는 거. 그래서 혈인후 해에서 소년에게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 정도 알아둬라. 예술 부분에서는 뭐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 원각사라는 건 좀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극장이고 여기서 새로운 서양 형식의 신극이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죠. 여기 원각사라고 하는 그 당시 때 최초의 근대식 극장 사진이고 처음에 판소리 공연을 하다가 나중에 신극, 새로운 형식의 어떤 극이 공연했었다라는 거, 원각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 좀 알아두고 종교 부분도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개신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신교 다닌다 그러죠? 기독교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이나 학교를 많이 설립해서 기여를 했고 천주교, 가톨릭이라고도 하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가톨릭.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지금도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지만 사회에 기여하려고 했었던 십자가랑 관련된 종교, 개신교랑 천주교, 그다음 천도교가 있는데 우리 앞서 동학 배웠잖아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1대 교주가 누구였어요? 최재우였었죠. 하지만 혹세무민죄로 목이 날라갔죠. 그 다음에 2대 교주가 최시영이었는데 최시영 때 포접제라든지 어떤 경전 같은 거 정리하면서 교세가 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퍼졌었죠. 그 다음에 3대 교주가 요 사람입니다. 손병이에요. 손병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손병이 때 근데 동학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천도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동학의 다른 이름이 천도교예요. 나중에 3.1운동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동학이고 손병희입니다. 그래서 만세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도 했었고 이 사람이 동학의 3대 교주 천도교 관련되어 있는 손병이고 지금 이런 모습의 예배당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주로 전북지방에 많이 있지만 동학, 천도교 알아두세요. 대종교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우리 전통 신앙이라 보면 돼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우리 앞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나철 오기오. 이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나철 오기오가 만든 우리의 역적을 죽이려고 했었던 단체. 오적 암살단 기억납니까? 오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을사오적. 그래서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했던 애들이 나철 오기오였어요. 그래서 이완용 같은 친일파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완용이 나오면 찍쇼 해가지고 저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단체가 이 오적 암살단이고 최근에는 오적 암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신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교재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적 암살단.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철이고 나철 오기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오적 암살단 조직을 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이 쓰레기들 역적들이죠. 얘네들을 기습 공격하려고 만들었던 자신애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무장 독립투쟁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항하는 무장투쟁까지 벌이게 되는 종교가 대종교예요. 상당히 강인하고 민족의식이 강하죠. 단군, 우리의 나라의 시조를 신앙을 숭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철은 나중에 일본한테 쫓기다가 만주 지역에서 자살한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전통 종교이죠. 그래서 좀 새롭게 하자라는 유교 구신론 박은식 선생님이 노력했었고 그 실천을 좀 강조합니다. 그 불교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선 불교 유순론 한용운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게 됐죠. 참고로 박은식과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박은식은 임시정부 대통령도 하고 한용운은 독립운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배울 부분이고 그래서 종교를 구별하는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천도교, 대종교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배운 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대의식, 자유, 민주, 평화, 이런 민권,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근대의식인데 앞서 우리 갑신정변 때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그랬었죠.
동학 노무인운동 때도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그랬었고 요 두 움직임 자체는 실패했지만 요 두 번의 움직임이 갑오개혁 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평등이 확고히 되었다. 그리고 다음은 의식적인 평등인데 의식적인 평등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이고 그 단적인 사례가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자로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있었다라는 거. 백정은 조선시대의 최하층민이었는데 그 출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관민공동회에서 첫 번째 연설자가 될 정도로 의식적으로 평등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더 그런 부분을 확고하기 위해서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노력을 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여기 여권 통문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발표문이 있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국학,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 국자 들어가는 학문들을 통해서 애국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국사 부분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을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독사실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민족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두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표현 꼭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런 영웅들의 역사를 쓰면서 애국심 고취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망한 역사 그리고 건국의 어떤 영웅전을 쓰면서 다른 나라의 흥망사 쓰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신채호 선생님. 안타깝게도 이분도 레이슨 감옥에서 일본의 고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국어 연구는 국문과 한문, 한글과 한문을 섞어 쓴 이런 부분이 있었고 국문, 한글 연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국문연구소라고 해서 한글을 연구하는 두 영웅, 지석영, 주시경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종교는 이 당시 때 특징이 있는데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고 두 종교는 주로 봉사 위주로 했었고 천도교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천도교. 그래서 동학을 계승했고 3대 교주 손병희 만세부를 간행했고 대종교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였었고 전통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나철 오교가 만들었고 오족 암살단을 조정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자신해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는 중강단 혹은 동로 군정서군이라고 해서 여기 부대의 상당수가 대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단군을 숭배하는 민족의식이 강했던 종교이고 일제에 저항했었던 독립군 활동까지 했었던 나철 오교가 만든 대종교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유교 불교는 독립운동가인 이런 분들이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몰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부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죠. 하지만 의식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독립협회였고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누가 박성준이 연설한 게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림과 연설문까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 차이점은 관리가 참석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그림과 관련지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 한글이 널리 보급되면서 한글 연구 필요성에서 국문연구소가 세워졌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갑오개혁 이후라는 거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나철 오교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단군을 숭배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 그래서 중강단, 북로 군정소군, 청산리 대첩 들어봤나요? 그거를 승리로 이끈 부대가 북로 군정소군이거든. 그래서 이 말은 청산리 대첩이 거의 대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종교 자, 여권 통문은 여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거였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조직되었다. 맞습니다. 박은식의 독사실론 아니죠. 여기서부터 틀렸죠. 독사실론은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민족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두면서 역사를 소설해야 된다 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거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 교과서는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이주 동포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리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하와이, 미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있고 남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아직 일제 강점기는 아니죠. 일본한테 지금 먹히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서서히 우리나라를 먹어오는데 이때 우리나라 동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 나갔는지를 그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개해 주면은 일단 요 위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쪽으로 가는데 요 쪽을 뭐라 부르냐면 연해주라 부릅니다.
연해주의 큰 특징은 신안촌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한인타운들이 조성이 돼요. 연해주. 그래서 러시아가 이주를 장려합니다.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했는데 땅이 아주 척박하거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한반도에서 일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또 러시아가 오라고도 하고 가면 땅도 주고 하니까 그 농사 짓기 위해서 가는데 한인촌이 신안촌이 여기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쪽은 이제 만주라고 불러요. 만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었죠. 특히 여기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는데 특히 만주 중에서도 요쪽에 서간도라고도 하고 남만주라고도 하고 그냥 만주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삼원부라고 하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신민의 인사들이고 우리 배웠어요. 요 이회영을 비롯한 육형제, 이 육형제가 일제가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실제로 망했죠. 1910년에 육형제가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지 일제 협력하고 그냥 굴욕적이지만 일제에 협력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할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현지 시가 논란은 있지만 2조 정도 되는 돈을 팔아서 요로 위로 올라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삼원부라는 거. 그래서 신민의 인사 이회영이 중심이 돼서 삼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삼원부 나오면은 만주라는 거, 신안촌 나오면은 연해주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를 타서 일본을 갔다가 이렇게 하와이로 갑니다. 이때 하와이에 이주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 이주민인데 여기에 사탕수수, 설탕 캐치하는 거 있죠. 사탕수수 농장으로 우리가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 이름이 갤리코예요. 그래서 1902년에 최초로 합법적인 이민이 실시되는데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하러 갔었던 갤리코를 타고 갔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으로 간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갤리코고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로 갔었다는 거. 그리고 요 잘 확대해 보면은 좀 불쌍해. 사탕수수 길이가 어때요? 사람 키보다 크죠? 요걸 허리도 숙이지 못하고 말탄 감독인들이 채찍질하면서 거의 노예 부르듯이 우리 농민들을 괴롭히면서 가혹하게 일을 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선 결혼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한국 본토랑 하와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결혼했냐면 하와이 남자들이 사진을 본국에 보냅니다. 한반도에서도 여자 사진을 보내고 서로 사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진 하나 보고 하와이까지 시집 온 여성들. 그래서 사진 결혼이라는 것이 요 하와이 동포들은 사진 결혼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사진 결혼. 사진 하나 보고 결혼할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갔었던 우리 동포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도 갔지만 이렇게 멕시코까지 남미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애니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애니갱.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탕수수밭이라든지 노동을 하러 가는데 애니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 쪽에서 사탕수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임이고 참고로 여기 하와이라든지 여기 남미라든지 지금 하와이에도 우리 동포들이 가 있고 북미에도 가 있고 남미에도 가 있죠. 이런 미주 사회에 미국과 그 주변의 나라에 수많은 동포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나가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독려했던 사람이 안창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안창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안창호고 이 미국 동포들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쓸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것을 안창호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한테 돈이 투자가 됩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지면 여기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안창호고 우리 미국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이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국 동포들한테는 상당히 빚을 지고 있다는 부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